박민자 할머니의 손은 쭈글쭈글하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삶의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세상은 종종 무심한 듯하였다. 칠순이 넘도록 홀로 낡은 집을 지키며 자식들의 안부 전화 한 통에 희비가 엇갈리는 소박한 삶.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배달된 한 통의 등기는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등기에는 그녀가 젊은 시절 살았던 동네의 재개발 보상금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믿기지 않는 금액 47억. 낡은 집 한 채에서 평생을 보냈던 그녀에게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처음에는 그저 허수습만 나왔다. 자신이 이 돈을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내 그녀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돈은 단순한 보상금이 아니었다. 그녀가 평생을 품고 살았던 한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과연 내 자식들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을까? 돈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졌을까? 아니면 물질적인 풍요 앞에서 본심을 드러낼까? 그녀는 이 거대한 보상금을 세상에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식들에게도, 심지어 가장 친한 이웃에게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돈을 숨기기로 했다. 그리고 이 돈을 이용해 자식들의 진심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치밀했다. 낡고 해진 옷가지 몇 벌을 챙겨 작은 가방에 넣고 나머지 보상금은 안전하게 신뢰할 만한 은행에 비밀리에 예치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 많은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저 자식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가진 것 없는 늙은 어머니일 뿐이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장남 김진우의 집이었다. 진우는 대기업 부장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그의 아내 한서연은 세련된 미모와 교양을 갖춘 전형적인 도시 여성이었다. 수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진우는 이따금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곤 했지만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 바쁘다는 것을 민자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바쁜 삶 속에서 어머니의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는지 아니면 이미 사라져 버렸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민자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너희 집 근처에 왔단다 라고 말했다. 진우는 살짝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이내 반가운 목소리로 어머니 왜 미리 연락을 안 하셨어요? 곧 갈게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민자는 아들의 표정을 직접 보지 않아도 그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키우면서 얻게 된 일종의 통찰력이었다. 오랜 세월의 모진 풍파 속에서 그녀의 눈은 사람의 감추어진 본성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민자는 진우가 올 때까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47억이라는 거금이 가져올 파장을 그리고 그 파장 속에서 드러날 자식들의 본 모습을 상상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기대감보다는 차라리 담담한 슬픔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우가 차를 몰고 나타났다. 그는 고급 외제차에서 내려 민자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오셔서 많이 놀랐어요.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다. 민자는 아들을 향해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할 것 없다, 진우야. 그냥 너희들 얼굴이나 보고 싶어서. 이 늙은이 보고 싶다고 생각할 사람도 없는데 널 귀찮게 한 것 같구나. 민자의 말에 진우는 서둘러 손을 내저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서연이도 어머니 오신다고 하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그 좋아할 거라는 말 뒤에는 어딘가 모르게 경직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민자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첫 만남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는데 과연 이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집으로 가는 길, 진우는 민자에게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듯 했다. 새로 산 차 넓은 아파트 해외여행 이야기 등. 민자는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돈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과연 이 모든 성공의 뒤에 어머니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남아있을까? 아니면 이 성공의 과실을 맛본 뒤 어머니라는 존재를 그저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기게 된 것일까? 민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시험은 그녀에게도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면 남은 여생을 단 하루도 편안하게 보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시험대에 섰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우의 아파트는 그녀가 살던 낡은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현대적이었다. 최신 가전제품들과 깔끔한 인테리어는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단번에 보여주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한서연이 민자를 맞이했다. 그녀는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민자는 그 미소 속에 숨겨진 낯선 감정을 읽어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진우 씨한테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제대로 준비했을 텐데.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민자의 낡은 옷과 허름한 신발을 스쳐 지나갔다. 그 짧은 시선 속에서 민자는 그녀의 속마음을 모두 읽을 수 있었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손님에 대한 당혹스러움이었다. 민자는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았다. 서연은 형식적인 대화 몇 마디를 건네고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진우와 서연의 대화가 들려왔다. 정말 갑자기 오셔서 어떻게 어머니 방도 따로 없는데. 진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몰라,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 나이에 혼자 살기 힘드셨나 보지. 당분간만 계시다 가시겠지.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민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다만 실제로 그들의 입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아픔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옳았다는 것을, 이 시험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밤은 그녀의 오랜 고독의 연장선이자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었다. 이튿날 아침 박민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보니 한서연이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자는 서연에게 다가가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라고 물었다. 서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불편하실 텐데. 라고 답했다. 그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자신의 영역에 대한 미묘한 경계심이 엿보였다. 민자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정갈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밥과 국, 몇 가지 반찬, 평범한 아침 식사였다. 진우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훑어보며 형식적인 몇 마디를 건넸다. 어젯밤은 편안히 주무셨어요. 민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 곁이라 좋았지. 식사가 시작되자 어젯밤과는 다른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서연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진우에게 속삭였다. 여보, 어머니께 드릴 용돈이라도 좀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민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연은 겉으로는 친절한 며느리처럼 보였지만 민자는 그녀의 시선이 계속 자신의 낡은 가방으로 향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이 늙은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이 집에 머무를 것이며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의 효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 민자는 서연의 가식적인 행동을 간파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역할극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니다, 서연아. 용돈은 무슨, 너희도 살림살이 빠듯할 텐데. 나는 괜찮다. 민자의 말에 서연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능숙하게 미소를 되찾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그래도 여유가 좀 있어요. 어머니 드릴 용돈 정도는 충분하죠. 서연은 진우에게 눈짓을 보냈고 진우는 마지못해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민자에게 건넸다. 민자는 그 돈을 받으며 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의 손은 차가웠고 그 안에는 따뜻한 정이 아닌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하는 조급함이 느껴졌다. 민자는 그 돈을 도로 진우에게 돌려주었다. 진우야, 이 돈은 네가 가져라. 나중에 아들 내외랑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민자의 행동에 진우와 서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민자가 돈을 거절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날 오후 민자는 몸이 좋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다. 가벼운 기침을 하며 가끔씩 가슴을 움켜쥐는 신용을 했다. 요즘 들어 자꾸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구나. 아무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민자의 말에 서연은 예리한 눈빛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계산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가 아프다. 그것도 갑자기. 혹시나 돈이라도 숨겨놓으신 건 아닐까. 서연의 머릿속에는 이미 민자의 통장과 재산 목록을 캐낼 방법에 대한 시나리오가 짜여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자에게 온갖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다. 따뜻한 차를 가져다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며 어머니 병원 가서 진찰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봐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서여연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민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병은 서연의 숨겨진 욕망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민자는 서연에게 그렇게까지 할 것 없다.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약국에서 약이나 좀 사다 먹으면 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민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진우도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병원 복도에서 진우는 초조해 보였다. 그는 일이 바쁘다며 계속 시계를 쳐다보았고 민자에게도 병원 진료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민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존재가 그에게는 그저 방해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진료실에서 민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 설명했다.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권했지만 민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몸살 감기약 같은 거 처방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자의 말에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민자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감기약 처방전만 발행해 주었다. 진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진우와 서연은 민자가 감기약 처방전만 들고 나오자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민자에게 다가와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좀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아쉬움이 더 크게 묻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생각에 짜증이 치솟았다.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진우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여보, 어머니가 왜 검사를 안 받으셨을까? 혹시 우리한테 말 못할 무슨 병이라도 숨기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그냥 꾀병인 건가? 진우는 서연의 말에 무관심하게 답했다. 무슨 꾀병이야.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러신 거겠지. 괜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어머니 편하게 계시게 해드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만약 시어머니에게 정말 큰 병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그 병 때문에 돌아가신다면 그녀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날 밤 민자는 서연이 몰래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낡은 가방을 뒤져보는 것을 눈치챘다. 민자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다. 서연의 손길이 가방 속을 헤집고 다녔다. 서연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실망한 듯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다. 민자는 서연이 나간 후 조용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자신의 친자식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 민자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따뜻한 정이 아닌 돈과 물질적인 풍요만을 가르쳤던 것일까? 그녀는 이 시험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그 끝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봐야만 했다. 민자 할머니의 병은 한서연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서연은 시어머니가 감기약 처방전만 가지고 왔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의 병을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진우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니 몸도 성치 않으신 것 같아. 이참에 어머니를 제대로 모셔야 할 것 같아. 진우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효심에 의아해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그냥 감기 걸리신 건데 뭘? 서연은 진우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주변에 보면 부모님 모시고 사는 집들이 많잖아.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살면 주변 사람들도 좋게 볼 거고,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재산도 우리가 다 상속받을 수 있잖아. 서연의 말에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내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돈을 밝힐 줄은 몰랐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민자에게 온갖 정성스러운 척을 하기 시작했다. 민자가 좋아하는 나무를 사서 묻혀드리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드리기도 했다. 서연의 행동은 마치 드라마 속의 완벽한 며느리 같았지만 민자는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운 계산을 읽어냈다. 서연은 민자가 자신에게 감동하여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를 바라는 듯, 어머니, 제가 이렇게 잘 해드릴 테니 나중에 저희한테 뭐라도 남겨주실 거죠? 라고 은근슬쩍 떠보기도 했다. 민자는 서연의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녀는 서연의 속셈을 모르는 척, 서연아, 네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너희한테 안 남겨주면 누구한테 남겨주겠니? 라고 답했다. 민자의 말에 서연의 얼굴은 환해졌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탐욕스럽게 빛났다. 민자는 이 연극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사실 내게도 조금은 남겨둔 돈이 있다 라고 말했다.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니 정말요? 얼마나 있으신데요? 서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자는 서연의 반응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아주 많지는 않아. 그냥 노후에 병원비나 쓸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구나. 민자는 47억이라는 거금을 2천만 원으로 축소시켜 말했다. 서연은 2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실망한 듯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계산이 시작되었다. 2천만 원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그녀는 민자에게 더욱 극진한 척을 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민자의 통장을 찾아보려고 애썼다. 그녀는 민자의 가방을 몰래 뒤지기도 하고 어머니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건 제가 맡아서 관리해 드릴까요? 라고 떠보기도 했다.
민자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괜찮다. 내가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내 통장이나 도장은 내가 직접 챙겨야 마음이 편하구나 라고 말했다. 민자의 말에 서연은 다시 한번 좌절했다. 그녀는 민자의 고집에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어느 날 민자는 진우와 서연에게 자신의 병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요즘 들어 자꾸만 손발이 저리고 머리도 아프구나. 아무래도 큰 병인 것 같다. 민자의 말에 서연은 다시 한번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서연은 민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의사를 미리 만나 저희 시어머니가 병 때문에 저희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검사를 거부하신다. 혹시 저희가 모르는 큰 병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 정밀 검사를 꼭 받게 해달라 라고 부탁했다. 의사는 서연의 효심에 감동한 듯 민자에게 정밀 검사를 강력하게 권했다. 민자는 의사의 말에 따라 정밀 검사를 받았다. CT, MRI, 혈액 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었다. 서연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했다. 그녀는 이 검사 결과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틀 후 진료실에서 의사는 민자의 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어머니는 아주 건강하시네요. 걱정할 만한 질환은 전혀 없으십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은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사에게 재차 물었다. 정말요, 혹시 다른 검사를 더 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의사는 서연의 질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건강하십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은 허탈한 표정으로 진료실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진우에게 짜증을 냈다. 여보, 어머니가 꾀병을 부리시는 것 같아. 멀쩡하신데 왜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거야? 진우는 아내의 말을 듣고 민자에게 다가가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죠? 걱정했어요. 라고 말했다. 진우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의심이 더 크게 묻어 있었다. 민자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식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들에게 돈의 소중함보다는 돈의 힘만을 가르쳤던 것이다. 그녀는 이 시험을 통해 자식들의 진심을 알아내고 싶었지만 그 진심이 너무나 차갑고 냉정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했다. 바로 그때 민자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는 그녀의 막내딸 김수진이었다. 수진은 해외에서 유학 중이었다. 엄마, 저 수진이에요. 오빠한테 엄마 아프다는 얘기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제가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자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딸에게는 자신의 병과 돈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수진은 그저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달려오는 것이었다. 민자는 딸의 순수한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계획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시험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수진의 귀국 소식은 김진우와 한서연에게도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서연은 수진에게 전화해 내 언니 한국에 오지 않아도 괜찮아. 어머니 병은 그냥 감기 몸살이었대. 라고 말했지만 수진은 단호했다. 아니요, 언니. 그래도 제가 직접 보고 싶어요.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서연은 더 이상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서연은 속으로 초조해했다. 수진이 오면 자신의 효도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들통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진우에게 여보 수진이가 오면 우리가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고 있는지
잘 보여줘야 해. 괜히 오해라도 하면 골치 아파지잖아. 라고 신신당부했다. 진우는 아내의 말을 듣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수진에게는 차마 어머니의 병이 꾀병이었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수진이 공항에 도착했다. 진우와 서연은 마중을 나가지 않았다. 어머니, 저희가 일이 바빠서요. 수진이한테 택시 타고 오라고 해요. 서연의 말에 민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딸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았다. 수진은 혼자 택시를 타고 진우의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진은 낯선 공기와 마주했다. 화려하고 깨끗한 아파트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아닌 차가운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수진은 거실에 앉아있는 민자를 발견하고는 한달음에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민자의 손을 잡았다. 민자는 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민자는 수진에게 자신의 병이 감기였다고 말했다. 수진은 안도했지만 민자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고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어머니를 관찰했다. 민자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밤에는 잠을 설치는 듯했다. 수진은 진우와 서연에게 언니 오빠,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라고 물었다. 서연은 능숙하게 변명했다. 아니 무슨 일은 그냥 어머니가 감기 때문에 좀 힘드셨나 보지. 우리가 얼마나 잘 해드렸는데. 서연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는 언니의 말과 어머니의 상태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수진은 민자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민자는 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수진은 그런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혹시 오빠랑 언니가 엄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저한테 다 얘기해줘도 돼요. 민자는 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차마 자신의 시험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아니다 수진아.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네가 이렇게 곁에 있으니 너무 좋구나. 민자는 딸을 안고 조용히 흐느꼈다. 수진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조용히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진우와 서연이 출근한 사이 민자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민자는 수진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진아, 너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니? 그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너희들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지. 민자의 말에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제가 엄마 옆에 있어 드릴게요. 수진의 말에 민자는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녀는 딸의 순수한 사랑에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민자와 수진을 데리고 백화점에 갔다. 어머니 수진이도 왔는데 외식이나 할까요? 서연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녀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다. 그녀는 민자에게 새로운 옷을 사주며 어머니 낡은 옷은 버리시고 새 옷 입으세요. 그래야 보기 좋잖아요. 라고 말했다. 민자는 서연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서연의 행동이 자신의 시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민자가 옷을 고르는 동안 수진에게 수진아, 네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어때? 우리도 이제 곧 애가 생길 것 같아서 라고 떠보았다. 수진은 언니의 말에 놀랐다.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를 어떻게 혼자 살게 해요? 그리고 언니도 곧 아기 생기면 더 힘들잖아요. 수진의 말에 서연은 당황했다. 그녀는 수진이 순순히 어머니를 데려가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수진은 민자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엄마, 제가 아파트 보증금 빼서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오빠랑 언니는 바쁘고 엄마는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진의 제안에 민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딸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다. 수진아, 내 마음만 받을게. 엄마는 괜찮아. 너도 너의 삶이 있지 않니? 민자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었다. 아니요, 엄마. 저한테는 엄마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엄마를 모시고 싶어요. 제발 저랑 같이 살아요. 수진의 말에 민자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딸의 진심에 감동했고 동시에 진우와 서연의 차가운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시험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수진의 제안은 진우와 서연의 계획에 커다란 균열을 일으켰다. 서연은 수진이 민자와 함께 살겠다고 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아니 수진아, 네가 엄마를 모시면 어떡해? 너도 이제 곧 결혼해야 할 나이인데. 서연은 수진에게 자신의 뜻을 굽히라고 종용했지만 수진은 단호했다. 언니, 저 결혼 안 해요.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제가 엄마를 모시고 싶어요. 수진의 말에 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여보 저러다 수진이가 진짜 엄마 재산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속삭였다. 진우는 아내의 말을 듣고 불안해했다. 그는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욕심보다는 수진에게 자신의 무심했던 행동을 들키는 것이 두려웠다. 그날 저녁 민자는 진우와 서연 그리고 수진을 모두 불러 모았다. 식탁에는 평소와 달리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자는 진우와 서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진우야 서연아, 그리고 수진아. 민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사실 나에게는 너희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다. 민자의 말에 진우와 서연의 눈이 커졌다. 수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다. 민자는 진우와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어. 나는 그저 너희들의 진심을 알아보고 싶었을 뿐이다. 민자의 말에 진우와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민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엄마?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민자는 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수진아 미안하다. 너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게 해서. 하지만 엄마는 너희들의 진심을 꼭 확인하고 싶었어. 엄마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너희들이 엄마를 어떻게 대할지. 민자의 말에 서연은 흥분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무시했나요? 저희가 얼마나 잘 해드렸는데. 서연은 자신의 가식적인 행동을 감추려 애썼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들통난 후였다. 민자는 서연의 말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네가 나한테 베푼 모든 친절은 돈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는 너의 눈빛에서 그리고 너의 행동에서 그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어. 민자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진우는 차마 어머니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불효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민자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진우야 괜찮다.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너도 힘들었겠지. 너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을지 엄마는 안다. 민자의 따뜻한 말에 진우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서연은 그런 진우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남편의 눈물에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다. 민자는 조용히 진우의 손을 놓아주고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너도 미안하다. 너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 하지만 너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너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너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민자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고 민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서연은 민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그때 민자는 자신의 낡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과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이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나의 재산이다. 민자의 말에 진우와 서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재개발 보상금 47억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찍힌 통장 사본이 들어있었다. 진우와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자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 돈이 정말...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렇다 진우야. 이 돈은 평생을 너희들을 위해 헌신했던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다. 민자는 진우와 서연에게 말했다. 이 돈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돈은 너희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민자의 말에 진우와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민자는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수진아, 너는 엄마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너의 순수한 사랑, 그것이 엄마에게는 47억보다 더 값진 보물이다. 민자의 말에 수진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 순간 진우와 서연도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 그들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외면하고 오직 돈만을 쫓아왔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민자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시험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김진우와 한서연의 집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서연은 민자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진우는 눈물 범벅이 된 채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다. 민자는 조용히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자, 이제 다 끝난 일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 민자의 말에 서연은 흐느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외면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었는지 용서해 주세요. 민자는 진우와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용서할 필요 없다. 나는 너희들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저 너희들이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닫기를 바랐을 뿐이다. 민자의 말에 진우와 서연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민자의 넓은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탐욕과 불만, 그리고 원망의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뿐이었다. 수진은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족을 하나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수진은 민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드셨을 줄 몰랐어요. 이제 제가 엄마 옆에서 평생 지켜드릴게요. 수진의 말에 민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진아. 고맙다. 하지만 너도 너의 삶을 살아야 해. 엄마는 이제 괜찮아. 민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평화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와 서연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아침 식탁에 앉았다. 서연은 민자가 좋아하는 나물을 정성스럽게 무쳐냈고 진우는 민자의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오늘 병원에 가보시는 거 어때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봐 드릴게요. 진우의 말에는 더 이상 형식적인 걱정이 아닌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자는 아들의 따뜻한 말에 미소 지었다. 아니다, 진우야. 이제는 괜찮다. 나는 너희들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 민자의 말에 진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서여연은 민자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떠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못난 며느리였어요.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모시고 살게요. 서연의 말에 민자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아, 네가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니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민자의 말에 서연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자의 넓은 품에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배웠다. 그날 오후 민자는 진우와 서연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이 47억이라는 돈은 나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다. 이 돈으로 나는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하려고 한다. 민자의 말에 진우와 서연은 놀랐다. 엄마,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진우가 물었다. 나는 이 돈으로 민자복지재단을 만들고 싶다. 나처럼 외롭고 힘든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고 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싶다. 민자의 말에 진우와 서연은 감동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민자는 진우와 서연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이 돈으로 인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민자의 말에 진우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는 돈보다는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저녁 민자는 진우와 서연 그리고 수진과 함께 단란한 저녁 식사를 했다. 식탁에는 화려한 음식은 없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이제는 정말 엄마를 위해 살게요. 라고 말했다. 서연은 민자의 어깨에 기대어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속삭였다. 수진은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이 결국에는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민자는 따뜻한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과 안도,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숙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민자 할머니의 47억 보상금과 민자복지재단 설립 계획은 가족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서연은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대했던 태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이제는 진심으로 민자를 모시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바라는 마음이 아닌 진정한 효심으로 민자를 보살폈다. 매일 아침 민자가 좋아하는 국을 끓이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민자는 서연의 진심 어린 변화를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서연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탐욕스러움 대신 따뜻한 사랑과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 김진우는 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어머니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민자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지식을 총동원했다. 변호사 친구를 찾아가 재단 설립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부동산 전문가에게 복지시설 부지 물색을 부탁했다. 진우의 열정적인 모습에 민자는 벅찬 감동을 받았다. 아들이 단순히 돈을 쫓는 삶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김수진은 어머니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건강을 살피는 동시에 재단 설립을 위한 실무적인 일을 도왔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수진의 헌신적인 모습에 민자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의 딸이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감사했다. 어느 날 저녁 민자는 진우와 서연 그리고 수진과 함께 단란한 저녁 식사를 했다. 식탁에는 화려한 음식은 없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 살게요. 어머니의 민자복지재단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진우의 말에 민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다, 진우야. 네가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은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하다. 서희연은 민자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어머니 사랑해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민자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 서연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그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과 안도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었다. 민자는 남은 보상금으로 민자복지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진우와 수진은 재단의 이사로 참여했다. 그들은 함께 외롭고 힘든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재단은 날이 갈수록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민자는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남은 여생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녀를 존경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민자는 팔순을 맞았다. 진우와 서연 그리고 수진은 그녀를 위해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다. 파티에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민자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마지막 삶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민자의 말에 모두가 그녀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그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날 밤 민자는 잠자리에 들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숙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아무런 후회도 없었다.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꿈속에는 따뜻한 햇살 아래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아른거렸다.